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. 네, 안녕하십니까. 반성문은 어떻게 써야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.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큰 기대는 하지 말라. 반성문으로. 왜냐하면 N번방에 그 조주빈 있지 않습니까? 그 사람이 반성문을 100번 넘게 썼대요. 재판부에다 써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역 42년 나왔거든요. 이거 하나만 봐도 큰 기대는 하지 말라. 그러나 어쨌든 안 쓰는 것보다는 낫다. 그래서 이제 간용을 노리고서 이제 반성문 이제 많이 쓰잖아요. 근데 요새 뭐 대필해주는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. 작년이죠. 2023년 7월 달에 그 뉴스에 난 건데요. 젊은 청년 20대하고 30대 한 명이 두 명이서 이제 아주 그냥 본격적으로 이제 반성문 쓰는 걸 이제 하기로 이제 사무실도 임차하고 해가지고 한 1,300건 정도 해가지고 한 1억 3,400 정도 벌었답니다. 그래가지고 법무사법 위반,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해가지고 집행유예 받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. 통상적인 경우는 F용지 한 장은 5만 원씩 받고요. 그 다음에 성범죄인 경우는 7만 원에서 11만 원 받는다고 합니다. 이렇게 전문적으로 써주는 데는 뭐 이게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수사하는 입장이나 재판부에서 보면은 야 이거 대필한 것 맞구만 이렇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우스갯소리로 반성문하고 각서 뭐 이런 것들 뭐 같은 의미인데 이 부부지간에 쓰는 각서하고 반성문의 그 의미가 다 다른데 우리 PD님 아세요? 아니요,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. 주로 이제 반성문이나 각서는 이제 남편들이 주로 많이 쓰는데요. 각서는 자기 부인이 불러주는 대로 쓰는 게 각서고, 반성문은 남편이 스스로 자기가 알아서 쓰는, 그러니까는 자기 생각이 들어가 있는 그런 거죠. 본인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차이가 있군요. 그렇죠. 이제 그렇게 어떻건 이제 뭐 우스갯소리고, 그다음에 이제 반성문을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느냐. 그래서 뭐 여기저기 뭐 많은 변호사분들도 이제 뭐 유튜브도 찍고 막 인터넷에 많이 올린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육하 원칙에 따라서 일단 읽어보는 사람이 마음이 움직이도록 야 이게 진정성이 보인다 이제 이런 걸 느낄 수 있도록 써야죠.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은 뭐 사건의 경위라든지 반성문을 왜 쓰는지 뭘 잘못했는지 뭐 그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뭐 재발 방지를 위해서 진정한 사과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간혹 보면 자기 변명 같은 게 이렇게 막 들어가 있거든요. 지난달인가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로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. 자기가 이제 사기 사건의 이제 피고인인데 이 반성문을 어떻게 써야 되냐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대뜸 물어보는 게 피해 변제는 하셨습니까? 피해 변제는 이제 돈이 없어서 못 하고요. 반성문을 지금 그것만 좀 이렇게 열심히 잘 쓰려고 한다고. 그건 진정성이 없잖아요. 그 다음에 이제 존 덴버 그 가수의 칸츄리 가수의 노래 중에 보면은 투데이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는데요. 그냥 가사 가지고 와서 제가 가끔씩 부르고 막 하기도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. You know who I am by the song that I sing. 너는 내가 부르는 노래로서 나를 안다는 거죠. 내가 어떤 말이나 어떤 그게 아니고 나의 행동. 이것도 마찬가지예요. 반성문도 글 이것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진정성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 어떤 뭐 금전적인 거면 금전적 어떤 그런 걸 할 수 있으면 그런 걸로 먼저 어떤 진정성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어쨌든 핑계를 대지 않아야 돼요. 그래서 제가 그 선임한 그 강제추행 사건에서도 거기 이제 써온 반성문에 보면 그게 나오더라고요. 저녁에 이제 그 자기 동료들하고 이제 맥주집을 갔는데 그 아르바이트 하는 여학생을 보니까 외국에 지금 워킹 할러데이라 그러나요? 일하러 간 딸 생각이 나서 술이 좀 된 상태죠. 그래서 물었어요.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멋있어 보인다. 그리고 딸 생각도 난다. 그래서 아빠의 심정으로 한번 이렇게 보듬어 봐도 되냐. 그랬는데 아무 대답이 없더래요. 그래서 이분은 승낙한 걸로 생각하고 자기는 허구를 했다. 이제 그거는 일종의 변명이잖아요. 현 시점에서 진정으로 내가 반성하고 있다. 이런 걸 보여줘야 됩니다.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그 부산 돌려치기 사건이 많은 사람들이 공분을 일으켰잖아요. 근데 거기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이 있습니다. 근데 그 반성문 때문에 오히려 더 비난을 들었던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. 어떤 내용이냐면요. 제가 읽어드릴게요. 저와 비슷한 묻지마 범죄의 죄명, 형량도 제각각인데 왜 저는 일이 많은 징역형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. 전과가 많다는 이유라면 저는 그에 맞게 형 집행을 다 했습니다. 피해자분은 피해 회복이 되었으며 1심 재판 때마다 방청객으로 왔다고 하는 말을 변호사님한테 들었고 너무나도 피해자는 말도 글도 잘 쓰기 때문에
솔직히 진단서 속여서 타면서 이거 하나로 피해자라는 그 이유 때문에 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? 다시 말해서 진정한 반성이 아니잖아요. 이게 변명만 지금 잔뜩 들어있거든요.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공분을 샀죠. 어떻게 보면은 형을 좀 깎으려고 그러다가 매를 더 벌었다고 하나요? 그러니까 진정성이 담겨 있지 않은 반성문은 아예 쓰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 이런 얘기죠. 그 다음에 반성문은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느냐? 만약에 검사가 수사 중이면은 검사가 그 결정을 하기, 처분하기 전에 써내야 되겠죠. 그래야 검사가 그걸 보고 진정한 반성을 하는지 이제 그걸 알 수가 있는 거고, 그다음에 재판 중이면 법원이 재판이 결심되기 전까지는 내야 되겠죠. 그래서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말보다는 행동으로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피해 복구를 위해서 어떤 거를 했는지 이런 게 중요합니다. 네,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. 반성문이라는 게 정말 반성해서 써야 되는데 뭐 마지막에 말씀 주신 것처럼 매를 더 버는 반성문도 있고 열심히 썼지만 죄질이 너무 무거워서 CR도 먹히지 않는 반성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변호사님 오늘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